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동환입니다. 자, 이제 9월 모의평가 드디어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모두 다 일단 수험생분들 일단 시험 치느라 모두 다 고생하셨어요. 일단 뭐 우리의 목표는 사실 9월 모의평가가 아니라 수능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너무 또 목매이지 마시고 우리가 결국 해야 될 건 수능 100점이잖아. 그쵸?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것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다만 우리가 9월 모의평가에서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지금 제대로 잘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잘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촉박한 관계로 선생님이 짧게 하고 총평은 짧게 하고 바로 우리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난이도 자체는 6월 모의평가랑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조금 비슷하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수원, 수투 내가 6월 모의평가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수원, 수투 공통 과목이죠. 수원, 수투의 난이도는 보통 어때? 조금 높게 나오지. 아마 이번 9월 모의평가도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느꼈을 거야. 13번부터 해가지고 13, 14, 15, 그 다음 21, 22번 뭐 20번도 어려웠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의 준킬러랑 킬러의 난이도 문제들이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그치? 난이도가 꽤 높았고 다만 그래도 6월 모의평가에서 했던 고난도 문항에 비해서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요거와 대비해서 선택 과목이 상당히 쉬웠어요. 뭐 선택 과목, 확통, 미적, 기하 다 마찬가지야. 미적은 특히나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평가원의 흐름 자체가 공통 과목은 어렵게 그리고 선택 과목은 쉽게 그 이전 내용이랑 똑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게 수능에서 똑같이 이렇게 진행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공부 방향을 공통 과목을 그래도 조금 비중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무래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 과목 비중을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늘리시고요. 선택 과목은 그래도 난이도가 조금 낮게 나오니 그래도 우리 9월 모평에 나왔던 난이도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만 공통 과목보다는 비중을 조금 낮춰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확통이든 미적이든 뭐 기하든 다 똑같은 것 같아. 다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원 수투 선생님 좀 이따 이제 해설 강의 하면서 다 설명을 해주겠지만 확실히 요새 트렌드가 좀 그런 것 같아. 이제 약간 스킬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중간중간에 막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 그래서 기본 개념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고 가면 안 돼요. 그렇지? 그래서 기본 충실히 하시고 기본기는 정말 탄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준킬러나 킬러 문항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해설 강의를 토대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총평 자체는 선생님 뭐 이번에 길게 하지는 않을 거고 사실 요거에 대한 뭐 이게 9월 모평 때문에 수능이 앞으로 뭐 어떻게 나올 거다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9월 모평 치고 나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그냥 본인 공부 열심히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 최대한 채워나가시고 수능 제대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내가 9월 모평 못 쳤다고 해가지고 너무 속상해하지도 마시고 잘 쳤다고 해서 너무 기만하지도 마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수능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결국 수능 때 빛을 발하는 그런 수험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평 마무리하고요. 우리 바로 해설 강의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공통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13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고 우리 주요 문항 13번, 14번, 15번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삼각함수의 이제 활용 문제다. 그죠?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큼은 쉽게 구했을 거야. 뭐 CD의 길이. 왜? 여기가 4분의 3파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얼마고 4분의 파이이고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각을 알고 있으니까 바로 우리 CD의 길이 구해보도록 합시다. 계산. 자, 코사인 법칙. CD의 제곱은 4, 4, 16, 3, 3, 9, 28 마이너스 2배 4, 3 루트 2 코사인 4분의 파이 루트 2분의 1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그쵸? 자, 요거 계산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CD의 길이가 루트 10이 나오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거는 계산이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요 AC의 길이를 찾는데 꽤나 애를 먹었을 것 같아. 자, 결국 AC의 길이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내가 지금 궁금한 건데, 그지? 뭔가 나는 이 AE의 길이를 알고 있다면 각도 주어지고 변도 주어졌기 때문에 이 길이만 나타난다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조금씩 해보다 보면 AE 길이를 구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여기서 어떤 거를 놓치고 있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지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 변 AB의 길이를 뭐로? 지름으로 하는 원이라고 했어. 우리가 원에 대한 성질을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단 말이야.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반지름이라는 거를 한번 이용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OC의 길이 반지름이죠. OB의 길이 반지름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볼게. OB 길이를 이렇게 쭉 돌리면 OD의 길이나 어차피 얘도 반지름으로 똑같이 R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가 R이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야? R-4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요 각은 어차피 4분의 3파이로 똑같을 테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 세 변의 길이랑 각이 주어져 있으니까 또 무엇을 쓸 수 있다?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다? 그렇지, 반지름을 찾을 수 있더라.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R제곱은 R-4의 제곱 플러스 18 마이너스 2배의 3루트 2 R-4. 요 정도의 계산은 뭐 쉽게 할 수 있죠. 자, 코사인 4분의 3파이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없앨 거 다 없애고 계산해 봅시다. 자, 마이너스 8R 16, 18, 34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사라지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주면 얘는 6R 마이너스 24는 0. 따라서 이 R이 얼마? 10이니까 R이 얼마가 나온다? 5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R이 5라는 값을 얻어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우리 AC의 길이를 이제 집중적으로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하세요. 이런 친구들 분명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말하는데 여기가 4분의 3파이니까 그거의 대변 사인 4분의 3파이 분의 AC는 2R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왜? 이 삼각형은 이 원에 내접해 있지 않아요. 그쵸? 그 외접원의 성질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요 커다란 삼각형 보여? ADC 요 커다란 거. 요 커다란 삼각형을 이용해 볼 거야. 다시 말해 나는 무슨 각만 알고 있으면 요 D라는 각만 알고 있으면 sin D분의 AC는 자 여기다 적어볼게. sin D분의 AC는 2R 적용하면 되고 R이 아까 전에 얼마였어? 5였으니까 얘가 10이 되겠죠. 따라서 나는 AC의 길이가 궁금해. 그러면 뭐 찾으면 된다? sin D만 찾아주면 되겠다. 근데 sin D 찾을 수 있어 없어?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sin D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을 수 있지. 왜? sin D 4분의 파이 아까 DC의 길이 CD의 길이가 아까 얼마였어? 루트 10이었으니까 요 루트 10이라고 적을게. 그러니까 우리 무엇을 토대로? 사인 법칙을 토대로. 자, 사인 법칙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기다 한번 적어줄게. 자, 사인 D분의 4는 사인 4분의 파이 루트 2분의 1이죠. 분의 루트 10.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사인 D의 값이 계산해보자. 사인 D의 값이 얘는 루트 20 나눠주면 그냥 루트 20분의 4라고 할 수 있다. 그쵸? 자, 얘를 다시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자, 계산해봅시다. 사인 D가 루트 20분의 4니까 얘는 2 루트 10 이렇게 되나요? 2 루트 20분의 4 루트 20 20분의 2분의 2 루트 20 4루트 5네요. 계산하면 4루트 5 계산되고요. 그쵸? 그럼 다시 AC의 길이가 얼마니까? 4루트 5니까 CD의 길이는 얼마다? 루트 10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우리 얼마인 걸 알겠다?
아, 20 루트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다. 괜찮죠? 우리 이어서 1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어서 14번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f0은 0이고 f1은 0을 만족한대. 자, 그랬을 때 새로 gt라는 애가 정의가 됐는데요. 뭘로 정의됐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이더라. 여러분들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 어떻게? 얘를 미분해서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거나 아니면 넓이의 변화를 관찰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내거나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는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넓이의 변화로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심플하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을 거야. 우리 바로 기억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자, G0은 0이래. 대입하면 되지. 자, G0. 자, 0에서부터 1까지 fx dx. 자, 는 0이니까 얘는 그냥 오른쪽으로 넘겨주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0에서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 자,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얘가 말하는 바가 뭐겠어? 얘는 절대값이 있고 얘는 절대값이 없는데 둘의 값이 같다는 것은 0과 1이라는 요 구간 내에 대해서 그치? fx가 뭐보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죠. 그치?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g-1이 0보다 작은지를 확인해 보래. 그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g-1 계산해 볼게요. 자, g-1은 뭐야?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fx dx. 그쵸? 자,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에게 블라블라를 써넣어야 되는데 g-1이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나머지는 넘겨주자. 얘는 넘겨주자. 0에서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 자, 이 두 개를 지금 비교하라는 문제가 되겠더라. 그럼 얘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랑 0에서부터 1까지 이 fx의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해야 되니까 이 조건을 토대로 그래프 개형을 한번 파악해 보자고. 그러면 자, 얘는 f0은 0이고 f1은 0이야. 그러면 0 잡아봅시다. 1 잡아봅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가능하려면 3차 함수야. 그게 가능하려면 어떤 경우밖에 없어? 이런 경우밖에 없더라.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적분한 거. 얘는 어차피 무조건 뭐야? 음수값이죠. 근데 얘는 0에서부터 1까지 절대값 fx니까 그냥 얘야. 그치? 얘는 그냥 얘예요. 얘는 양수값이죠. 양수값이 음수값보다 큰 거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은 당연히 맞겠구나. 바로 알아차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괜찮니? 자, 넘어갑시다. 자, 니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g-1이 0보다 크대. 잠깐 분필 좀 갈게. 자, g-1이 0보다 크대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적어봅시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파악해야 되니까. 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fx dx. 얘가 제 마이너스는 그냥 넘기자. 오른쪽으로 0에서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 자,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값 fx를 적분한 애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인 얘를 적분한 애는 일단 0보다 커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 될까? 자, 0과 1은 무조건 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어떤 모양이 돼?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1이 이런 식으로 얘가 0에 대해서 점대칭 함수가 된다면 실제로 이 둘의 친구의 넓이가 정확히 어떻겠어? 같겠지. 이 둘의 넓이가 같다면 얘랑 얘의 값이 정확히 일치할 거라고. 맞니? 그런데 얘가 실제로 더 크잖아. 그럼 실제 얘의 그래프 개형은 어떤 식으로 생겼겠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더 왼쪽에 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더 왼쪽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의 값을 우리가 K라고 했을 때 FK는 0이 뭐야?
이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 x좌표 그 k가 실제로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더 왼쪽에 있다는 건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그래프는 이 초록색인 형태밖에 될 수 없고 거기서의 근 k는 마이너스 1보다 무조건 작겠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단순하게 그래프 개형으로 다 파악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디귿이야, 디귿. 자, 디귿을 한번 볼게요. 자, g-1이 1보다 크대요. 그러면 g-1이 0보다 큰 것보다 사실 더 강력한 조건이지. 이제 더 크다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가 0보다 크다는 요 사실을 가지고 얘가 어떤 형태라는 걸, 요 초록색 그래프 개형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근데 얘가 1보다 더 크다고 해가지고 얘 그래프 개형이 변할까? 이 그래프 개형은 똑같이 유지가 된 상황에서 넓이만 조금 더 얘보다 더 크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정도뿐이라고. 근데 그걸 가지고 무엇을 G0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걸 찾아내라는 거는 단순하게 그래프 개형만으로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직접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기억과 니은은 그래프 개형만 가지고 단순하게 풀었지만 디귿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계산이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럼 우리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g-1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fx dx. 자, 마이너스 0에서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 자, 얘가 지금 1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러면 그래프 개형이 일단 얘랑 똑같은 건 아니까. 절대값 fx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0에서부터 1까지는 얘가 아래에 있지. 아래에 있다는 건 절대값이 풀리면서 뭐가 튀어나와?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바꿔주자. 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fx dx. 자, 얘는 절대값이 풀리면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그러면 플러스 0에서부터 1까지 fx dx 이렇게 되더라. 그럼 얘가 뭐예요? 합쳐지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fx dx. 이게 뭐다? 1보다 크더라라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럼 우리 fx의 식 알 수 있나? 알 수 있죠. 왜? k, 0, 1을 근으로 가지는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우리 fx라는 식을 이렇게 적어보자. 자, fx식. 자, x-k, x-1 이렇게 적을 수 있다, 그쵸? 얘 좀 계산해 볼게. 자,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x 제곱, 그죠? 플러스 kx. 자, 이렇게 된다, 그죠? 자, 이 상황을 여기다가 이제 접목시켜 보자. 자,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정적분이니까 기함수인 애들은 어차피 0이 될 거고 우리는 뭐만 계산해 주면 돼? 우함수만 계산해 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얘만 계산해 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의 x 세제곱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면 얼마다? 자, 마이너스 2의 3분의 k 플러스 1. 자, 이렇게 됩니다. 얘가 뭐보다 크니까? 1보다 크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얻어낼 수 있는 k에 대한 조건이 등장하게 돼요. 자, 그럼 k에 대한 조건은 얼마? 자, 계산해 보면 3 넘기고 마이너스 2,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고 1을 넘겨주면 k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구나.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다. 자, 그럼 우리가 가진 요 조건을 토대로 무엇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0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지를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보자. 이제 g0은 뭐야? g0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에 대하면 0에서부터 1까지 fx dx 마이너스 0에서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 자, 이렇게 되는데,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fx 다시 여기 와볼게요. fx의 그래프 개형이 이 초록 색깔 모양이잖아. 그럼 0에서부터 1까지는 어차피 음수니까 얘는 절대값이 풀리면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니까 얘 플러스로 바꿔주고 절대값 지워줄게. 그럼 결국 2배의
0에서부터 1까지 fx dx를 구하라는 얘기. 자, 그런데 fx 우리 어떤 식인 걸 알고 있어? 요 fx식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요거 적분해 봅시다. 그러면 2 곱하기 바로 계산해 볼게요. 4분의 1의 x 4제곱 1 대입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의 x 세제곱. 근데 1 대입하면 요거.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kx 제곱 2분의 k.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 가로로 바꿔주자. 바로 적분했어요. 계산. 괜찮니? 자, 그럼 얘를 계산해보자. 계산하면 얼마야? 12로 통분시키면 되겠다. 그쵸? 앞에 2 있고 12. 얘는 3. 얘는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 얘는 6k. 이렇게 되니까 2 약분시켜주고 6분의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그죠? 근데 아까 k가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k는 2k는 마이너스 5보다 작고 2k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6보다 작고 그걸 6으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다. 따라서 우리가 G형을 계산하는 게 쭉 이렇게 오고 그 G형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마무리 계산까지 하면 우리 디귿도 맞다라는 걸 알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답은 5번의 형태가 되겠더라. 아시겠죠? 우리 이어서 1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어서 15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수열의 기납적 정의, 점화식과 관련된 이제 문제인데 뭔가 되게 무섭게 생겼잖아. 그치? 근데 실제로 되게 단순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사실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주기성과 관련된 문제에 비하면 얘는 훨씬 더 양호하죠. 그쵸? 우리 15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조건과 아래를 보니까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A4K가 아래 K제곱이래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4는 R이고 A8은 R의 제곱이고 A의 12는 R의 세제곱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라는 건 알 수 있겠다. 그쵸? 즉 항이 4의 배수일 때 일단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점화식을 우리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해석을 하려고 했더니 문제는 뭐냐면 A1에 대한 조건이 우리가 너무 부실해. A1이 음수라는 조건밖에 없어. 그러면 A1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시작할 때 A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조건. 그게 바로 뭐예요? A4. A4는 R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더라. 왜? R이라는 애는 R의 절대값이 0과 1 사이니까 어디에 속한다는 걸 알 수 있어? 여기에 속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개를 해나갈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자, A4가 R이에요. 그러면 이 R이 뭐보다 작으니까? 1보다는 작으니까 이어서 우리가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A5를 얘기할 수 있더라. A5는 뭐다? A4가 R인데 R이 1보다 작으니까 여기에 해당되고 그럼 바로 R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지? 자, 그런데 R 플러스 3도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얘는 5를 넘지 않아요. 그지? 그러니까 결국 다시 어디에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우리 또 무엇을 할 수 있어? 그렇지. A6을 할 수 있네. 그럼 다시 R 플러스 3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R 플러스 6이 되더라. 그러면 얘는 일단 우리가 5보다 작은 걸 알았는데 얘는 어때요?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면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면 얘는 무조건 5보다 크죠. 그치? 그러면 H7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 어때? 얘가 5보다 크니까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럼 여기를 계산해 줘야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R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더라. 그죠? 자, 그럼 5보다 큰 애를 마이너스 2분의 1 했어. 그럼 얘의 절대값은 당연히 무조건 5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A8은 다시 어떻게 되겠다? 여기에 들어가겠다.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 사라지면서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 R이 되더라.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A8이 뭐야? R 제곱이래. 야, 그러니까 우리 무엇을 얻어낼 수 있어? R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고 R이 0일 순 없으니까, 그쵸? 우리가 R이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얻어낼 수 있더라.
괜찮니? 자, 그러면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우리가 요 값을 A4의 값을 알 수 있고, 이번에는 그러면 결국 A1이 음수라는 성질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역추론으로 A1을 구해낼 수 있다 없다 있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A4가 자 역추론 해볼 거야. 여기 위에서 다시 적을게요. 자, A4가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 A3을 구해 볼게요. 역추론을 해야 되니까 자, 여기 다시 와볼게요. A4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A4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면 A3은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A3이 1이 되면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네. 그럼 3을 반대로 넘겨주면 되겠다. 그렇죠? 따라서 A3은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3을 넘겨주게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더라. 조건에 의해서. 자, 다시 역으로 역추론해 봅시다. A2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A3이 마이너스 2분의 7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기다가 대입을 해보게 되면 A2는 될 수 있는 게 뭐가 되더라? 7이 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요걸 토대로 A1을 구해내야 돼. 그쵸? 자,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A2가 7이야. 그러면 A1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4가 있고 혹은 7이니까 마이너스 14가 있겠죠. 근데 A1이 뭐라고 했어? 문제 조건에서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4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따라서 A1은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원하는 A1의 값이 얻어지더라.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절대값 AM이 5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얘를 만족시키는 100 이하의 자연수 m의 개수를 우선적으로 구하고 그 값을 p, 그래서 p 더하기 a1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 a1의 값은 이미 알고 있다. 그치? 그러면 언제 5를 넘는지만 우리가 파악을 해주면 될 텐데, 자, 우리 여기 다시 돌아와 볼게. 우리가 앞에서 이미 요 한 번의 그 프로세스를 거쳐봤잖아. 보세요. A4가 R이었을 때 R은 무조건 1보다 작은 거 당연한 얘기, 그치? 자, 그런데 여기다가 1보다 작은 애다가 R 플러스 3을 더해도 5보다 작아. 여기에다가 다시 3을 더했더니 R 플러스 6이 나오고 얘는 무조건 5보다 커요. 그러니까 5보다 큰 애가 여기에 하나 무조건 등장할 수밖에 없어. 그치? 근데 5보다 큰 애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R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6보다 작고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기 때문에 그치? 얘는 7보다 작고요. 그럼 7보다 작으면 2분의 1을 곱하더라도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더라도 무조건 절대값이 5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요 한 사이클에 대해서 5보다 커지는 순간은 바로 언제밖에? 여기 한 순간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A8이 그러니까 A4, A8, A10이 다 R, R제곱, R3제곱, R4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가잖아. 얘네들은 다 어때요? 절대값이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치? R이 1보다 작은데 R의 제곱은, R의 세제곱은 당연히 다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 요 사이클대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가 한 사이클에 대해서 뭐가 5보다 큰 게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더라라는 결론이 나오겠다. 그쵸? 그럼 얘가 주기가 어떻게 돼요? A4, A8, A12, 4의 배수만큼 계속 이렇게 R제곱, R세제곱이 되니까 4칸마다 하나씩 발생하네. 5를 넘는 게. 그치? 그럼 4칸마다 하나씩 발생하니까 총 M이 100 이하의 자연수야. 그럼 4칸마다 하나씩이야. 그러면 총 몇 개? 25개가 발생이 된다는 걸 일단 알겠네요. 그치? 4칸마다 하나씩 발생되니까 여기 총 25개 사이클이 있잖아. 그치? 그 25개의 사이클 중에서 다 한 개씩 5보다 크니까 그럼 총 25개가 나오고, 중요한 건 A1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 뭐보다 커요? 5보다 커요. 그러니까 얘는 혼자 예외로만 5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다 플러스 1 하나 더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P값은 얼마고? 26이고 A1의 값은 얼마니까? 마이너스 14니까 얘 더해주면 얼마다? 12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겠다.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어서 20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를 일일이 다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 알겠죠? 방정식의 해석 여러분들 잘 되셔야 돼요. 자, 20번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래? 두 개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아, fx랑 gx를 연립했을 때 얘네들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더라? 두 개더라.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문제 할 때 이 함수랑 이 함수를 같이 3차 함수랑 얘는 절대값 x니까 이렇게 뾰족한 함수가 되겠죠. 그 두 개를 관찰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편하다? 아, x까지는 다 넘겨주고 k만 홀로 남겨서 우리가 함수랑 그다음 상수 함수와의 비교를 하는 게 훨씬 더 문제 풀기 수월하더라. 따라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바꿔주자. 어떻게? 자, fx는 gx를 이렇게 바꿀 수 있더라.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4절대값 x는 k 이렇게 바꿀 수 있더라. 자,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뭐예요? 나 절대값 싫어. 그렇지? 절대값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범위 나눠줘야 되겠더라. 그래서 우리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두 번째로 x가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하자. 아래다가 적을게요. 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자. 자,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그대로 풀리면서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5x는 k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선 x가 음수니까 절대값이 풀리면서 플러스 3x는 k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오른쪽에 좌표 평면을 토대로 그려보도록 할 건데 그려봅시다.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먼저 그려볼게요. 자, 이 함수 어떻게 생겼어? 원점을 지나고요. 원점 표시. 자, 얘의 도함수 한번 표현해볼까?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니까 아, x는 1에서 극값을 가지고 실제로 얘가 1을 대입해보면 얼마니까? 1,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렇죠? 얘가 1, 극값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자, x가 0보다 작은 경우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얘도 뭐를 지나? 원점을 지나요. 자, 원점을 지나는데 얘의 도함수를 구해봤더니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야. 얘는 도함수가 허근을 가지죠. 다시 말해 지금 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대략적으로 그리자. 대략적으로. 자, 그럼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 전체 개형이 이렇게 되고 결국 y는 k를 그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y는 k를 여기다가 그려줘야 돼요. 근데 k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 아래에 그리면 되는데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돼야 되니까 두 개가 될 만한 곳은 어디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더라. 따라서 k 값이 뭐다? 우리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겠더라. 그럼 결국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k 값을 우리가 찾아냈어. fx랑 gx로 둘러싸인 그래프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뺀 함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결국 이 함수와 이 함수, 이 함수랑 이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고요. k를 왼쪽으로 넘겨주시면 결국 여기 이렇게 둘러싸인 요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다. 그럼 여기 교점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지? 자, x가 0보다 작을 때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되니까 얘를 만족하는 x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요 넓이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한 방에 적게 이 정도 계산이야. 그치?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는 무슨 함수에서? 요 함수에서 y는 마이너스 k를 빼면 되는 거니까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에 k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 얼마?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 플러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에서부터 1까지는 누구를? 요 함수에다가 y는 마이너스 k를 빼주면 되니까 요 함수가 뭐야? 요 함수에다가 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k를 빼주면 되니까 자, 빼봅시다. x
미안해. 다시 돌아올게요. x가 0보다 작은 거네 여기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요거니까 요 함수에다 빼줘야 되겠죠. 그죠? 다시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5x에다가 k를 빼주면 되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얘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거 억지로 다 하나하나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0, 얘는 0에서부터 1까지니까 공통된 부분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합쳐주면 되겠다. 다시 말해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 얘네들은 공통된 부분이니까 합쳐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따로따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더라. 그렇죠? 마이너스 바깥으로 빼자. 이렇게. 괜찮니? 자, 그럼 우리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니까 기함수인 x세제곱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계산해보자. 3분의 1x 세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그쵸? 더하기 2분의 3 x제곱 0에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마이너스 2분의 5x 제곱 0에서부터 1까지. 계산. 다 계산이에요. 그러면 3분의 1 더하기 3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 더하기 6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 마이너스 2분의 3.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네. 그러니 2 더하기 3분의 2가 되면서 답은 얼마? 3분의 8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30S니까 여기다가 30 곱하면 되겠네. 답은 얼마? 8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괜찮지? 빼남수에 대한 개념 정확히 인지하시고 우리 넘어가서 2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21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지수함수와 직선의 교점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문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수함수랑 교점을 구할 때는 최대한 미지수는 적게 들이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교점은 구할 수가 없어요. 식을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이 근이라는 것을 미지수를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이 그래프의 특징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야.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상황 자체는 이래요. 자, 여기 지수함수 y는 2x제곱이 있고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인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이 둘은 평행하대요. 그렇지? 그랬을 때 만나는 점 P랑 Q가 있고 A, 2의 A제곱, B, 2의 B제곱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 이 PQ를 연결한 직선의 길기는 M이래요. 이런 상태야. 자, 그랬을 때 주어진 조건이 AB가 4BP래. 요 길이가 BP 4BP래요. 요 길이의 4배래.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비례식을 얻어낼 수 있겠다. 얘가 1이면 얘가 얼마다? 3이다.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CQ는 뭐야? CQ가 요거예요. CQ가 3AB래요. 즉 AB가 4라고 했을 때 얘는 얼마? 12가 되는 거야. 3을 곱하면 되니까. 따라서 요 AP랑 CQ의 길이의 비는 1대 4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자. 1대 4. 얘네들의 관계에서는. 자, 그럼 한번 살펴보자. 2의 A제곱과 요거랑 2의 B제곱이 어떤 관계가 있어요? 요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이 닮았잖아. 근데 몇 대 몇 닮음이야? 1대 4 닮음이죠. 그럼 당연히 높이의 B도 1대 4가 될 테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걸 알 수 있겠네. 얼마? 2의 A제곱과 뭐를? 2의 B제곱을 길이를 비교했더니 얼마가 되더라? 1대 4가 되더라.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2의 B제곱은 4 곱하기 2의 A제곱이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B는 얼마다? A 플러스 2가 되더라. 괜찮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무엇을 해볼까? 얘의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M이라고 했고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PQ의 기울기 한번 봅시다. 자, PQ의 기울기는 M이야. 그죠? 자, 그러면 B-A 분의 자,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인 애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요걸 좀 생각해 보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x좌표가 뭐니까? a니까 여기 1이야. 1대 3이니까. 그렇죠? 요게 a면 이 a의 좌표값은 얼마야? 4a,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치?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의 거리가 얼마고 3a고 여기에서의 높이가 얼마니까 2의 a제곱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마이너스 m이라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3a분의 2의 a제곱이 될 것이고 그럼 결국 m이라는 애는 3a분의 2의 a제곱 이렇게 식을 작성할 수 있겠더라. 괜찮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으니까 b는 a 플러스 1이라는 조건을 알고 있으니까 요 좌변에 있는 요 식을 다 뭐에 대한 식으로 우변 다 a니까 a에 대한 식으로 다 바꿔주게 되면 자, 바꿔봅시다. 바꿔볼게요. 자, 분필이 날아가 버리네. 자, 바꿔볼게요. 아래는 뭐가 되겠어? 분모 2가 될 거고요. 자, 2의 b제곱은 아까 4 곱하기 2의 a제곱이었으니까 얘는 3 곱하기 2의 a제곱으로 바꿀 수 있을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연립하자. 어차피 2의 a제곱, 2의 a제곱 날리면 되고 따라서 9a는 얼마다? 2다. 따라서 a는 얼마? 9분의 2가 되겠다. 그럼 우리가 결국 구하고 싶은 게 90의 a 플러스 b니까 b는 어차피 a 플러스 2라며 그럼 여기다가 a 플러스 2 대입하면 90의 2a 플러스 2가 되고요. a는 99분의 2야. 그러니까 얘는 9분의 4 곱하면 40. 90 곱하기 2는 180. 답은 얼마? 220이 되겠더라. 어떻게 하면 내가 미지수를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 지금 a랑 b밖에 안 썼고 a랑 b에 대한 관계식으로 우리가 다 풀어냈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심플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연습을 해보시길 바래. 좋습니다. 우리 이어서 22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제 이어서 22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가장 고난이도 문항이었는데, 그죠? 결국은 이런 문제들, 결국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게 지금 결국 두 개라고 했으니까 경계를 찾아야 되는 문제고, 여러분들이 경계 찾은 문제는 모든 상황들을 다 일일이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시간이 정말 많이 날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계를 찾을 때 어떤 특수한 케이스인 모양, 특히나 우리가 보통 언제 경계가 되죠? 접할 때. 뭐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보면서 그래프를 그려가며 문제를 풀어내셔야 된다라는 거. 선생님도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처음엔 좀 몇 번 실패를 하다가 결국 이럴 때 되겠지라고 해봤더니 그런 상황이 됐어. 그럼 이제 결국 그런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나머지 나중에 시간이 좀 남게 되면 다른 상황에서는 왜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그때 가서 따져보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우리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고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지. 자, 극대값이 8이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8인 거야.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x값이 얼마래? 3이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y는 fx의 그래프가.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gx의 그래프부터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얘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자, x가 t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가 그냥 그대로 살아남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t라는 점을 여기라고 해보자. 그러면 t보다 크거나 같은 점, 여기가 t라고 했을 때 t보다 크거나 같은 점은 그대로 살아남아요.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t보다 작은 구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fx의 2ft야. 근데 실제로 여기의 위치가 뭐니까? ft니까 얘를 마이너스 fx 하면 뒤집어지지. 그럼 마이너스 ft가 되고 그걸 다시 2ft만큼 올리니까 ft, ft, 2ft잖아. 그치? 뒤집은 만큼 그대로 다시 올라가게 되니까 얘의 의미 자체는 어떤 의미를 지닌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경계 찾기 문제들 많이 풀어봤을 거야. 이런 형태의 문제들 다 어떻게 풀어요? 이 상황에선 y는 ft를 끄은 상태에서 이 ft를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형태가 되겠더라. 그죠? 그래서 결국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t에 따라서 gx의 그래프를 다 그려낼 수는 있겠다. 그지? 요거는 어렵지 않은데 이제 문제가 뭐야? 자, gx는 0,
0이라는 거는 결국 뭐야? x축이에요. 이 y는 gx라는 요 함수랑 x축과의 교점 중에서 이 교점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다시 말해 교점의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건데? ht라고 할 건데 이 ht가 불연속이래. 그럼 내가 교점의 개수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여러분들이 관찰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x축이라는 게 필요해. 근데 여기에 지금 x축이 그려져 있어, 안 그려져 있어? 안 그려져 있지. 다만 우리가 어떤 사실만 알 수 있어? x축이라는 건 y값이 0이기 때문에 이 8보다는 아래쪽에 x축이 그려진다. 요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x축이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 x축이 요렇게 요 세 교점을 지나는 이런 형태, 혹은 요 아래 접하는 형태, 아니면 더 아래로 가는 형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세 가지 형태를 그려볼게. 자, 요렇게. 그죠? 여기가 8이야. 그리고 여기가 3. 자, x축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과연 불연속인 점의 개수가 2개가 나와야 되는데 2개보다 많을지 적을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2개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느낌이 오겠지만 이런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는 보통 될 수가 없어요. 특수한 경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마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자, 그랬을 때 왼쪽에서부터 가보자. t가 여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여기서부터는 뒤집어지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야. 계속 4개, 4개, 4개 가다가 언제 경계가 발생해요? 여기에서 경계가 발생하죠. 왜? 여기서 뒤집어지는 순간 교점의 개수가 몇 개로 되면서 3개로 되면서 4개에서 3개로 바뀌니까 경계가 되겠더라. 다시 말해 여기가 불연속이 돼요. 그치? 자, 또 가봅시다. 그러면 더 위로 가게 되었을 때는 이제 2개밖에 안 생기지. 여기서 뒤집어지니까. 2개밖에 안 생겨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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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계속 2개로 가다가 언제? 요런 점이 됐을 때 봐봐. 계속 2개였다가 얘가 여기서 뒤집어지지.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딱 접하는 순간 1개, 2개, 3개가 되면서 다시 경계점이 생깁니다. 여기가 경계. 여기가 경계. 그죠? 자, 그러면 얘보다 이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더 내려가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될 거야. 그럼 다 계속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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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되다가 자, 여기 다 생략할게요. 오른쪽 가봅시다. 오른쪽 가게 되면 이쪽 한번 볼게요. 이쪽에. 자, 얘가 여기라고 생각을 해볼게. 얘가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되고 다시 이렇게 접하는 지점이 발생하겠죠. 그럼 결국 여기도 뭐가 되겠어? 경계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경계가 2개보다 많아진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는 될 수가 없겠다. 사실 애초에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는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되지 않는다. 왜? 너무나 일반적인 케이스거든. 자, 그러면 조금 의심 가는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어떤 경우? 자, x축이 이렇게 가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 자, y는 8이 여기니까 8.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내리자. 여기에서 이미 뒤집어지면 하나, 둘, 3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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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가다가 처음으로 경계가 되는 지점이 발생하더라. 어디? 또 여기. 그죠? 그럼 여기가 뒤집어지니까 하나, 2개로, 3개에서 2개로 변하니까 경계가 됩니다. 그죠? 자, 이번엔 조금 더 가보자. 자, 올라가면 결국 1개로 바뀌어요. 여기서 2로 가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1개로 바뀌어. 그러면 계속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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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되다가 어느 순간에 또 바뀐다. 경계가. 여기에서 1개로 갔다가 다시 얘가 뒤집어지니까 하나, 둘로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 뭐가 된다? 경계가 된다. 2개. 자, 그러면 더 가봅시다. 이렇게 더 가게 되면 하나, 둘, 3개야. 계속 교점은 3개, 3개, 3개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치?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요 점 한번 볼게요. 여기서 얘가 뒤집어지면 이런 식으로 뒤집어지게 되고 이렇게 가게 될 거야.
세 개 가다가 갑자기 2개로 바뀌죠. 또 뭐야? 경계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불연속점이 이미 3개가 넘어요. 2개를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안 되겠더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된다. 그러면 x축을 더 어떻게 해보자? 더 내려보자. 자, 그래서 세 번째. 이번에 x축을 더 내릴 건데, 자, x축을 요렇게 내려볼게요.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y는 8 요렇게 끄이고. 자, 이번에는 똑같이 요 아래에서, 나 교점의 개수부터 먼저 생각해 볼게. 요 아래에서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되면 2개예요. 그치? 교점의 개수가 2개 되다가 처음으로 경계가 되는 지점이 어디더라? 여기더라. 경계. 왜? 여기 뒤집어지면 1개로 바뀌니까. 자, 그 다음 가보면 이제 계속 뭐야? 연계지. 연계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뒤집어지냐? 어느 순간에 다시 경계가 발생하냐? 자, 어느 순간에 얘가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있을 거야. 근데 나는 이미 경계를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계나 2개가 생겨야 돼. 불연속되는 점이 2개여야 돼. 그러면 하나만 불연속이 돼야 되거든. 이제 남은 게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면 하나만 딱 만들려면 요 점에서 뒤집어졌을 때 얘가 이렇게 접하는 형태가 된다면 얘를 그대로 요 선에 대해서 뒤집었을 때 요 점이 그대로 x축에 접하는 경우가 될 때 그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면 보세요. 이전에는 계속 연계 가다가 다시 1개로 경계가 발생해요. 그 다음은 어때? 그 이후로 갈 때는 얘가 뒤집어지면서 얘보다는 위로 올라가면서 다시 연계로 가죠. 다시 말해 경계가 몇 개밖에 안 생겨. 2개밖에 안 생긴다고. x축이 요것보다 요 극소값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에도 경계가 3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겨. 근데 어느 순간에 여기에서 최저로 내려왔을 때 여기 극소값, 요 극소값이 x축에 딱 접하는 순간이 되면 경계가 몇 개밖에 안 생긴다. 2개밖에 안 생긴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된다. 이해되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 2개가 발생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바로 어떤 모양이다?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가 8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딱 뒤집었을 때 x축에 접하려면 여기의 위치가 뭐일 수밖에 없어요? 요거의 절반, 4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네요. 괜찮아?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함수식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가 자, 3참수식 작성하는 거. 자, 여기가 3이에요. x 좌표값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의 위치를 찾으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3차함수의 비율 관계에 의해서 얘가 2대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내가 요거를 2알파, 여기를 알파 이렇게 하면 실제로 여기의 위치는 3 플러스 3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세워보자. fx라는 식을 x-3 2개 가지고 있어야 되고 x-3-3알파 그리고 y좌표값이 얼마야? 그렇지, 플러스 8이야. 자, 그런데 f의 3 플러스 2알파가 여기 위치가 얼마니까? 함수값이 4니까 f의 3 플러스 2알파 함수값이 4여야 돼요. 그치? 요거 대입해보면 4알파 제곱 3 플러스 2알파 대입하면 마이너스 알파지 더하기 8 이렇게 된다. 따라서 알파의 세제곱이 1이 돼요. 그치? 요거 계산해보면 알파의 세제곱이 1이 되면서 알파 값이 얼마다? 1이 나오더라.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이 fx의 식은 왼쪽에다 다시 적을게. 우리가 원하는 이 fx라는 식은 x-3의 제곱 알파가 1이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하면 x-6 더하기 8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f 값이 얼마지? 미안해. 우리가 원하는 f 값이 f8이네요. 그렇죠? x에다가 8 대입하면 되겠다. 그렇죠? 8 대입하면 25 2 더하기 8이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다? 58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통 과목 수1, 수2 22번까지 주요 문항 총 6문항 살펴봤고요. 우리 지금부터는 우리 선택 과목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선택 과목 확통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28번 문제, 확통 28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문제 읽어보면 1에서부터 10까지 여기에서 3개의 수를 뽑을 거야.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10C3이라고 바로 잡으시면 돼요. 그쵸? 10C3. 자, 이런 상황 속에서 3개의 수를 내가 곱했더니 5의 배수래. 그러면 여기서 5나 아니면 10이라는 애가 반드시 3개의 수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 다음 세 수의 합은 3의 배수래. 이게 조금 중요한데 내가 3개의 수를 A랑 B랑 C라고 하면 A랑 B를 A, B, C를 다 더했을 때 얘가 3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3의 배수가 보통 어떤 형태야? 3K 형태죠. 자, 여러분들 1에서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있을 때 얘네들이 어떤 형태로 구분이 되냐면 봐봐. 3K 형태가 있어요. 어떤 형태? 3, 6, 9는 다 3의 배수 형태지. 그치? 3K 플러스 1의 형태도 있어요. 걔네는 뭐야? 1, 4, 7, 10 이런 형태들. 3K 플러스 2의 형태도 있어요. 걔네는 어떤 형태들? 2, 5, 8 이렇게 있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10개의 수를 이렇게 구역을 나눌 수 있고요.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내가 3개의 수를 더했을 때 3K가 되는 형태는 어떤 형태일까? 라고 해보면 우리가 이런 형태를 얘기할 수 있어. 여기에서 각각 다 3개를 뽑는 경우, 즉 같은 구역에서 3K에서 3개를 다 뽑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 3K1, 3K2, 3K3 이런 형태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혹은 여기에서도 3개를 뽑는 경우 3K1 플러스 1, 3K2 플러스 1 이런 형태들,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3개를 다 뽑는 경우 이렇게 있을 거야. 혹은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는 경우. 왜? 봐봐.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에서 하나 뽑고 이렇게 할게. 여기서 하나 뽑게 되면 얘네 다 더하면 어떻게 되지? 3K 다 묶이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도 3이니까 결국에는 3의 배수 형태로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할 수 있어. 하나의 구역에서 3개를 다 뽑거나 아니면 각각 다 하나씩 뽑거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토대로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가 3개의 수를 뽑았을 때 5나 아니면 10이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5가 있는 경우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5가 있는 경우, 요게 들어가는 경우, 자, 그럼 3K 플러스 2에 해당하는 애니까 여기에서 다 뽑는 경우가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자, 5가 들어가는 경우, 자, 그러면 여기 다 뽑으면 되겠죠. 한 가지. 혹은 이런 경우도 있겠다.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뽑는 경우. 그치? 얘는 5가 이미 들어갔으니까 여기선 4개 중에서 1개 뽑고 여기선 3개 중에서 1개 뽑으면 되겠다. 그쵸? 이런 경우. 또는 뭐가 있어요? 5가 들어가는 경우 말고 10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 자, 10이 들어가는 경우 한번 생각해보자. 10이 들어가는 경우는 내가 다른 색으로 할게요. 10이 들어가는 경우. 자, 10이 들어가는 경우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3K 플러스 1이라는 요 구역에서 3개를 뽑는 경우가 있겠지. 10은 이미 하나 썼으니까 여기서 2개를 뽑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얼마? 3개 중에서 2개. 혹은 자,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아도 3의 배수가 된다. 그쵸? 그럼 여기서 하나 뽑았으니까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으면 되니까 3C1, 3C1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3C1 곱하기 3C1. 자, 문제는 뭐냐면 5가 들어가는 경우랑 10이 들어가는 경우 둘 다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니까 그 경우는 우리가 빼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 5가 10이 둘 다 들어가는 경우 요거를 빼줍시다. 자, 만약에 5랑 10이 둘 다 들어간다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니까 합이 3의 배수가 되려면 여기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야 돼. 그치? 그래서 이건 몇 가지? 3가지가 되겠다.
따라서 다 계산을 해보면 자, 이건 더해주면 되겠죠. 13 계산. 얘는 3 더하기 9니까 얼마? 12. 얘는 얼마? 3을 빼주니까 이렇게. 그래서 얼마? 20이다. 자, 전체 경우의 수가 10C3이었으니까 10C3 계산하면 얼마야? 19, 8, 3, 2, 3, 4, 12, 120이네요. 그쵸? 자, 그래서 결국은 120분의 22. 답은 얼마다? 60분의 11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우리 넘어가서 29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어서 29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주머니에 1, 2, 3, 4, 5, 6이란 카드가 있는데 내가 얘네를 한번 뽑을 거야. 뽑고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다시 뽑아. 다시 집어넣어. 다시 뽑아. 다시 집어넣어. 다시 뽑아. 총 4번을 반복한다는 거야. 이 시행을. 자, 그랬을 때 개의 평균, 그거를 우리가 X바라고 한대요. 그러면 X바가 될 수 있는 게 되게 다양하게 많겠지. 그런데 각각 뽑을 때마다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6개가 있으니까 매번 뽑을 때마다 6가지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체 경우 수가 얼마가 되겠다? 6번을 총 4번 하는 거니까 6의 4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바로 들어갑시다. 자, X바, 다시 말해 표본 평균이 4분의 11이 되도록 하는 확률을 구하래요. 근데 여러분들 표본 평균이 뭐야? 결국은 n분의, 여기서 4번 한다 했으니까 4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잖아. 그죠? 그치? 얘가 처음에 나온 거, 얘가 두 번째 나온 거, 얘가 세 번째 나온 거, 얘가 네 번째 나온 거. 그치? 그래서 결국 얘가 4분의 11이 된다는 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가 얼마다? 11이 되는 형태를 구하세요 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걸 표현해보자. 자,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가 11이 돼야 된대. 그런데 x1, x2, x3, x4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는 1보다는 일단 무조건 커야 되고, 괜히 x1으로 했다. 그치? 적기 너무 귀찮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치? 자, 그러면 이거 뭐야? 결국은 중복조합 문제더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중복조합 문제 이렇게 풀더라. 왜?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싫어. 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바꾸고 싶어. 그래서 얘를 다 프라임으로 바꿔주죠. 이렇게. 자, 그러면 4를 빼줘야 되니까 이게 얼마? 7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x1 프라임부터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꿔줘야 되겠지? 이렇게. 여기는 5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중복조합의 개수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되니까 얼마가 돼요? 10C3이 되는데 중요한 건 빼줘야 돼. 얼마만큼 빼줘야 돼? 5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최대값이 5이니까 6이나 7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더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개념 시간 아니라 해설 강의 시간이니까 선생님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 x1 프라임만 생각해보자. x1 프라임이 6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더라. 그러니 얘네를 없애줘야 돼. 어떻게 없애주면 돼? 얘는 x1 2 프라임으로 만들어줘서 나머지는 그대로 6을 빼주면 되죠. 그러면 1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x1 2 프라임도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고 나머지도 다 똑같이. 그치? 그럼 요거 중복조합의 개수가 얼마야? 4C3이죠. 근데 x1 프라임이 6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만 있나? 아니지. x2 프라임도 가능하고 x4 프라임도 가능하잖아. 그치? 총 몇 가지? 4가지가 더 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4까지 해주면 된다. 총 얼마를 빼줘야 돼? 16을 빼주면 돼요. 따라서 10C3이 얼마야? 19, 8, 3이니까 120이잖아. 120 빼기 16이니까 얼마? 104가 되고요.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가 6의 4제곱이었어. 그러면 6의 4제곱분의 104를 구해주면 되겠더라. 이거 그냥 계산만 하면 되겠죠? 그럼 6 곱하기 8, 3, 24. 오케이. 그러면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이렇게 바뀌겠다. 그죠?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 27 곱하기 6이 얼마야? 6, 7에 42. 42, 160.
162분의 13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 175가 답이 되겠네. 그치? D는 어차피 그냥 계산.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30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마지막 30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집합 x가 1, 2, 3, 4, 5라고 되어 있고 함수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래. 그랬을 때 f의 지역을 a, f 합성 f의 지역을 b라고 놨대요. 자, 그랬을 때 조건을 봅시다. 자, na가 즉 a의 원소의 개수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 이하래. 그리고 치역의 원소의 개수랑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대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한테 가면 안 된대. 화살표가.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 자, x가 자, 1, 2, 3, 4, 5 한번 표현해 볼게요. 1, 2, 3, 4, 5. 자, x한테 갈 거예요. 자, 1, 2, 3, 4, 5. 자, 만약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라면 예를 들어서 딱 하나만 있어. 그러면 3이라는 애는 반드시 3한테 가야 되니까 치역의 원소가 한 개라면 그 치역의 원소가 3이라고 한다면 그럼 자기 자신한테 가는 애가 존재하지. 그러니까 조건 다를 만족하지 않아요. 따라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1은 될 수 없고 그렇지? 그러면 2 또는 3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의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볼 거야. 자, 첫 번째로 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인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치역의 원소 2를 두 개를 내가 뽑아 봐야겠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뽑아 봅시다. 가장 단순한 거. 그러면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되니까 OC2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지? 자, 내가 2개를 뽑았을 때 그게 1이랑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1이라는 애는 1한테 갈 수 없고 2라는 애도 2한테 갈 수 없어. 얘네들은 서로 쌍으로 이렇게 바꿔서 가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나머지 3이랑 4랑 5라는 애들은 어차피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2개로 확정이 났으니까 화살표 2개를 다 받았잖아. 그치? 얘네들은 누구한테나 가도 상관없어요. 다만 얘네들한테는 가면 안 되겠지. 그죠? 원소의 개수가 2개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1한테 가도 상관없어. 2한테도 가도 상관없어. 3 입장에서 2가지. 4 입장에서 2가지. 5 입장에서도 2가지니까 얼마? 2의 세제곱이 되겠더라. 따라서 얘 계산하면 얼마? 80 이렇게 나오네요. 그치? 자, 이번에는 요 경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두 번째로 자, 저거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자, 1, 2, 3, 4, 5. 자, x 1, 2, 3, 4, 5.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해봅시다. 나 3개 하나 뽑아볼게. 자, 5개 중에서 3개를 뽑을 겁니다. 자, 3개 뭐 해볼까? 1도 뽑고 2도 뽑고 3도 뽑아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뽑아봅시다. 그럼 얘네들은 되면 안 돼요. 얘네들은 제외시키자. 괜찮니? 자, 이랬을 때 자, 이번에는 아까랑 다르게 1이라는 애는 어차피 1한테 갈 필요는 없어.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1은 2 아니면 3한테 가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 if 만약에 1이라는 애도 2한테 가고 2는 뭐 3한테 가고 3은 2 아니면 1한테 갈 수 있는데 1한테 가지 말고 2한테 갔다고 해보자. 다시 말해 1, 2, 3이라는 애들이 하나, 치역의 원소를 하나를 제외시키고 간다고 해봅시다. 물론 2개를 제외시킬 수도 있어. 근데 일단 1개만 제외시킨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어쨌든 얘는 치역의 원소가 돼야 되니까 반드시 누가 4라는 원소가 1한테는 가줘야 돼요. 혹은 5라는 원소가 1한테는 가줘야 돼. 여기서 어쨌든 1한테 가주는 애가 있어야 돼. 그러면 5는 뭐 어디로 가든 상관없으니까. 자, 이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조건 나에 의해서 그냥 치역의 원소의 개수랑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되거든. 근데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보자. 여기서 합성함수니까 한 번 더 가야지. 자, 이게 1, 2, 3, 4, 5 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서 정의역은 1, 2, 3밖에 없어요. 근데 1, 2, 3이 누구한테 가요? 1을 제외하고 가지. 지금 이 상황에선 1을 제외하고 가지. 어떻게 갔어? 1은 2한테, 2는 3한테, 3은 2한테. 지금 예를 든 거야. 이렇게 갔잖아. 그러면 요 앞에서는 4나 5가 둘 중에 하나가 1한테 채워주긴 했지만 여기서는 1을 채워줄 애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돼요? 2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3개고 여기선 2개니까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발생할 수가 없어요. 왜? 조건 나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갈 수밖에 없냐면 1, 2, 3, 4, 5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위의 상황은 되지 않아요. 틀렸어. 자, x 1, 2, 3, 4, 5라고 했을 때 내가 치역의 원소를 3개를 뽑았다 했잖아. 그 뽑은 애를 1, 2, 3이라고 해보자. 자, 이렇게 3개. 자, 어떻게 가야 돼? 반드시 1, 2, 3이라는 이 정의역의 원소가 이 1, 2, 3한테 다 하나씩은 가져야 돼. 다시 말해 1대1 대응이 돼야 돼. 여기서 1대1 함수가 돼야 돼. 1, 2, 3이. 그러면 이렇게 가준다고 해보자.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애는 2한테 갈 수 있겠지. 그러면 2는 3은 3한테 갈 수 없잖아. 그치? 3은 누구한테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1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2는 누구한테 갈 수밖에 없어? 3한테 갈 수밖에 없어. 이런 형태가 무조건 등장해야 된다는 거야. 이 형태가 등장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랑 그냥 일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몇 가지 있을까? 잘 생각해봐. 1이 2 아니면 3한테 갈 수 있잖아. 근데 1이 2한테 가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안 나와. 1이 3한테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거랑 똑같은 원리로 한 가지밖에 안 나오겠지. 따라서 여기서 몇 가지? 2가지가 나와요. 이런 형태 2가지. 자, 그랬을 때 나머지 애들 4나 5도 이제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화살표를. 근데 어차피 치역의 원소 3개는 이미 화살표를 다 받았어. 그러니까 얘는 누구한테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각각 몇 가지? 3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얼마? 3의 제곱. 자, 그러면 얘가 얼마고? 10이고 얘가 2고 얘가 9니까 얼마? 180이 되겠더라. 어차피 지금 경우를 나눴기 때문에 둘을 합쳐줘야 되고 답은 얼마? 260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확통 해설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어서 미적분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면에는 선택 과목 미적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28분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런 형태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형태이기 때문에 F세타랑 G세타를 당연히 세타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줄만 아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리겠더라. 그렇죠? 그냥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4분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형태예요. 그치? 여기 각이 세타고요.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세 변의 길이 다 같은 상태네. 그치? 자, 여기가 G세타, 여기를 F세타라고 했대. 그치? 각각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요 바깥에 있는 요 변의 길이 구할 수 있나? 요 바깥에 있는 변의 길이, 요 길이, AP의 길이, 세 변의 길이가 다 같다 있으니까 요 길이 한번 구해 봅시다. 여기가 세타니까 실제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은 2분의 세타고요. 그죠? 그러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 사인 2분의 세타는 여기다 적어볼게. 사인 2분의 세타 분의 우리 AP의 길이는 얼마? 2R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2 이렇게 되고 따라서 요 길이는 얼마가 된다? 2 사인 2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2 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자. 괜찮죠? 자, 이런 상태에서 내가 G세타의 넓이를 구해보고 싶어. 어떻게 구하면 될까? 자, 여기가 세타예요. 근데 이건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니까 여기가 세타면 얘랑 얘의 각의 합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그러면 얘의 각은 그거의 절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되겠더라. 그죠? 그치? 자, 그러면 요 각은 알아냈어. 내가 요 삼각형을 구하고 싶어. 근데 얘랑 얘랑 평행하대. 평행하니까 뭐를 생각할 수 있어? 그렇지, 닮은 비를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이 전체 큰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바로 구해볼게. 삼각형 OAP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사인 세타예요. 2분의 1 R제곱 사인 세타. 그렇죠? R은 어차피 1이니까. 그러면 내가 이 큰 삼각형과 이 G세타에 포함하는 이 삼각형의 닮은 비만 파악할 수 있으면 G세타 구해낼 수 있다 없다? 있더라. 그럼 닮은 비를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까? 요 OA의 길이가 1이니까 나는 AD의 길이만 구해주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AD의 길이를 구하는 걸 우리의 목표로 삼자. 요 AD의 길이. 자, 그럼 AD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내가 요 각은 알고 있어. 그치? 그러면 요 각에 대한 요 변의 길이와 요 각에 대한 요 변의 길이를 구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다시 요 각에 대한 요 변의 길이 사인 법칙과 요 각에 대한 요 변의 길이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럼 요 각 어떻게 찾지? 요건 찾을 수 있지. 왜? 얘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야. 근데 이거 이등변이잖아. 그럼 얘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고,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가 얼마야? 세타가 된다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다시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요. 사인 법칙 써봅시다. 사인 세타 분의 AD의 길이는 뭐랑 같아?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얼마야? 그냥 코사인 2분의 세타죠. 코사인 2분의 세타 분의 얼마? 요거. 요 변의 길이는 어차피 요 변의 길이랑 똑같으니까 2 사인 2분의 세타. 그럼 이건 탄젠트 2분의 세타라고 봐도 되겠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다. AD의 길이는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이 탄젠트 2분의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AD의 길이와 OA의 길이의 B는 얘 대 1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넓이 B는 얘의 제곱 대 1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토대로 비례식 한번 세워보자. 자, 여기서 비례식 한번 세워볼게요. 자, 어떻게? G 세타의 제곱. 요거 삼각형의 넓이의 제곱. 넓이의 제곱을 하면 안 되지. 넓이 G 세타 대 큰 삼각형 2분의 1 사인 세타. 얘의 B는 뭐랑 똑같더라? 얘의 제곱. 그쵸? 길이에 비해 제곱이 넓이 B니까 4 탄젠트 2분의 세타의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 대 뭐랑 똑같더라? 전체 길이 1의 제곱 1이랑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해낼 수 있더라. 자, 얼마? 따라서 G 세타는 계산해보면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2 탄젠트 2분의 세타의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의 세제곱 이렇게 구해낼 수 있더라. 얘네는 어차피 나중에 다 2분의 세타랑 세타로 다 바꿔주면 되니까 나중에 그거 계산 깔끔하게 해보도록 하자. 알겠지? 자, 이번에는 우리 F세타 구해보도록 합시다. G세타는 다 구했네. 자, 다시 이제 F세타 구해볼게요. 자, 그럼 F세타를 구하려고 했더니 얘가 뭐다? 근데 요 길이는 일단 도저히 알 방법이 없고, 요 길이랑 요 길이는 알고 있으니까 나 뭐만 찾았으면 좋겠어? 요 각만 찾았으면 좋겠죠. 그치? 근데 잘 생각해봐. 요 큰 삼각형과 연관되어 있는 요 C의 위치를 우리 원의 중심과 연결을 시켜보면 요 삼각형과 요 아래 큰 삼각형은 당연히 합동일 수밖에 없고요. 그치? 왜? 변의 길이가 같잖아요. 현의 길이가. 그럼 여기는 당연히 세타겠지. 그럼 여기가 2세타니까 이 큰 호에 대한 원주각은 중심각이 2세타니까 당연히 원주각은 세타가 될 거야. 맞나요? 중심각이 2세타니까 원주각은 세타가 될 거고, 그러면 원의 내각과 대내각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 요 각 있지, 요 각. 원의 내각과 대내각의 관계에 의해서 크다랗게 사각형 그려봐. 크다랗게 사각형. 원주각은 세타야. 그럼 여기는 얼마?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이해되니? 이게 힘들다면 여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고 찾더니까 여기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야. 그치? 그거 2세타 있으니까 요거 구해도 되고. 여러분들 편한 대로. 그럼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우리가 원하는 요만큼의 각은 여기가 세타잖아. 요만큼의 각은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변의 길이도 알고 있어. 그걸 이루는 각의 크기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뭘 구할 수 있다? F세타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F세타 구해볼게요. 자,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야? 변의 길이는 아까 전에 구했던 2 사인 2분의 세타 요거 제곱 4 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 그죠?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는 그냥 사인 2세타랑 똑같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겠더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F세타는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고 G세타는 어디다가? 위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고 세타 제곱까지 계산을 해주면 되겠더라. 자, 저거씩 한번 적어봅시다. 자, 리밋 세타가 우극한 자, 세타 제곱 자, F세타를 적을 때 다 요거를 그냥 세타에 대한 식으로 바꿔도 상관없지. 그러면 2 곱하기 얘는 2분의 세타의 제곱 얘는 그냥 2세타로 바꿔도 상관없죠. 그 다음 얘는 2 곱하기
쟤는 탄젠트 2분의 세타의 제곱은 그냥 2분의 세타의 제곱으로 바꿔줘도 된다. 그쵸? 얘는 세타의 세제곱 이렇게 바꿔주면 되니까 없앨 거 다 없애봅시다. 2분의 세타 제곱, 2분의 세타 제곱, 세타 제곱, 세타, 세타 세제곱. 그리고 2 없애면 결국 얼마가 되겠더라? 2분의 1이 되겠더라.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넘어가서 29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어서 29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fx가 2x제곱 더하기 x고 요 위로 움직이는 x, fx가 있대요. 자, 그리고 t, 양수 t에 대해서 t, 0과 요 x, fx의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 x는 s에서 최소가 된대요. x는 s에서 최소가 된대요. 자, 그러면 언제 최소가 되느냐? 우리가 이건 미리 알고 있다. 그치? 왜? 요렇게 내가 끄었을 때 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접선을 끊고 요 점에서 접선을 끊고 이 접선과 이 점과 이 점 사이가 수직을 이룰 때 우리는 그때 거리가 최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의 위치가 바로 뭐가 되겠다? S, fs가 되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우리 이 성질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바로 뭐? 여기서의 기울기와 여기서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거 써먹으면 되겠다. 그쵸? 따라서 계산해 볼게요.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s다. 그쵸? 그러면 2의 s제곱 플러스 1은 곱하기 뭐랑? 여기와 여기의 거리. 그러면 s-t 분의 fs. fs는 그냥 2s제곱 더하기 s니까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2s제곱 더하기 s. 자, 얘의 곱이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얘 전개해보면 2의 s제곱 플러스 1 곱하기 2의 s제곱 더하기 s는 t 마이너스 s더라. 그죠? 그래서 t라는 값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s를 넘겨주면 되니까 요거 그냥 다시 적지 말고 요거 그냥 넘겨주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더라.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랬을 때 자, 우리가 fs 값을 다시 fs가 뭐야? 2의 s제곱 더하기 s다. 그쵸? 2의 s제곱 더하기 s를 gt라고 하자. 근데 우리가 s랑 t의 관계는 이런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여기서 억지로 2의 s제곱 더하기 s를 만들려고 하지 마. 그치? 그냥 이 상황 그대로 놔둡시다. 자, 그거를 gt라고 했을 때 우리 gt의 역함수를 ht라고 하재요. 아, 그러면 우리 gt랑 ht는 항상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hgt는 무엇을 만족해요? t라는 식을 만족해요. 그지? 자, 그러면 h'의 값을 궁금해하네? 그러면 나는 요거 미분하면 되지. 그지? 자, 그래서 미분해 봅시다. h' gt g't 요거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요거 바로 계산하기 전에 그냥 s로 표현하자. 이렇게 적을게요. h에 gt가 뭐니까 2s제곱 더하기 s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그리고 t가 우리가 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이렇게 적을게. 자, 요거를 우리는 h'이 궁금하니까 얘를 미분할게. 그러면 h' 2의 s제곱 더하기 s. 자, 2의 s제곱 플러스 1. 합성함수의 미분법.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2의 s제곱에 얘 그대로 적고. 그렇죠? 그 다음 얘 미분하고 2s 플러스 1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네. 여기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그랬을 때 내가 궁금한 건 h'1 다시 말해 뭐가 2의 s제곱 더하기 s가 뭐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1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얘를 만족하는 s를 우리가 찾을 수 있나? 찾을 수 있어요. 잘 봐. 2의 s제곱은 그러면 1-s라는 건데 얘는 무슨 함수? 지수함수. 얘는 무슨 함수? 1차 함수. 직선이야. 지수함수랑 직선은 무조건 하나의 점에서밖에 안 만나는데 s가 0일 때 얘는 1이고 얘도 1이야. 아.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s값은 얼마다? 0이다. 즉 내가 s에다가 다 0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적어볼게요. 자, h'1 곱하기 자, s가 0이니까 얘는 얼마? 2는
s가 0이에요. 1, 1, 1 더하기 2 제곱 4 더하기 1. 그러니까 H'는 결국 얼마다? 얘가 6이 나오니까 얘는 3이 될 수밖에 없더라. 끝!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우리 넘어가서 30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어서 30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fx라는 애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라고 되어 있고 0과 무한대 요 범위에서 gx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x축보다 위에 있다. 그쵸? 자, 이런 상황에서 조건 가를 봤더니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x가 f-3보다 크거나 같대요. fx가 4차 함수야. 생각을 해봐. fx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는데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가 마이너스 f-3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 여기라고 하면 더 작은 구간이 생겨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의 위치가 어디일 수밖에 없어? 이런 형태가 되겠지. 4차 함수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f-3보다 다 크거나 같다. 어디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혹은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f-3이 이렇게 되니까 요 구간에서 얘보다 항상 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조건날을 우리가 아직 해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잡아두고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경우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자고. 자, 여기 x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항상 만족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요거 대입할 수 있잖아. x에다 뭐 대입하면? 0 대입하면 f'0이 0이에요. 그럼 우리가 딱 알 수 있지. 적어도 이 형태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마이너스 3이 여기면 0은 이쪽인데 여기에 극값을 가지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될 수가 없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어떤 형태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다. 마이너스 3, 0. 아니면 뭐 0이 여기 있을 수도 있지. 그렇지? 혹은 얘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그래프 개형이 되겠구나 라는 정도로 우리가 일단 잡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얘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면 우리가 이런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어요. 봐봐. 얘랑 얘를 엮어보자.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gx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얘는 마이너스 3보다 큰 범위에서 gx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기 때문에 x 플러스 3은 0보다 크죠. 그럼 어차피 이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그럼 gx 플러스 3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fx-f0의 제곱이잖아. 얘도 항상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면 당연히 f'x도 뭐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뭐야? 기울기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fx의 그래프가 무조건 증가해야 돼. 이런 형태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되겠다. 자, 그려보면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가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되겠다. 여기가 0, 기울기 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4차 함수의 비율 관계에 의해서 이걸 내가 이렇게 쭉 연결시켜 볼게요. 그럼 요 거리가 3이지. 3대 1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다? 우리가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 라고 찾아낼 수 있겠더라. 따라서 우리가 바로 fx의 식을 작성할 수 있다. 여기의 위치를 내가 모르니까 이걸 일단 그냥 k라고 둘게. 그러면 이 fx라는 식은 x 플러스 4랑 x를 총 몇 개 가져? 3개 가져야 되겠죠?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바로 fx식을 작성할 수 있겠더라. 괜찮니? k는 지금 문제의 조건에서 우리가 구해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끝마치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4에서부터 5까지 gx 얘를 정적분하래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자, 뭐예요? gx가 아니라 gx 플러스 3이야. 그치? 그러면 얘도 gx 플러스 3으로 만들어줘야지. 만들 수 있죠. 왜? 평행이동에 의해서
얘는 gx 플러스 3으로 내가 바꿔주면 얘의 적분 구간은 1에서부터 2까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gx 플러스 3 자체가 뭐야? 1에서부터 2까지 저 식에 의하면 fx 마이너스 f0에 나눠주면 되니까 전체 제곱분의 f 프라임 x가 되더라. 괜찮나요? 근데 얘 보면 어떻게 생각해? fx 빼기 f0을 전체를 제곱한 거 분의 f 프라임 x예요. 여러분들 얘 미분하면 딱 뭐가 나와? 얘 나오지. 아, 얘는 이렇게 적분이 되네요. 얘의 부정적분을 생각해보면 fx 마이너스 f0 분의 1을 생각해봐.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fx 마이너스 f0의 전체 제곱분의 마이너스 f 프라임 x가 되잖아. 근데 여기는 그냥 플러스 f 프라임 x니까 아, 이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얘의 부정적분이 바로 얘가 되고, 물론 플러스 c가 있겠지만 얘가 지금 정적분이 됐으니까 뭐야? 1에서부터 2까지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더라.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f2 마이너스 f0 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자 f1 마이너스 f0 분의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자 우리가 fx가 요 식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fx 빼기 f0은 얼마가 되겠어? x 세제곱에 x 플러스 4가 되면서 k가 싹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더라. 그래서 요건 2만 대입하면 되니까 얼마? 86에 48. 48분의 마이너스 1. 얘는 1만 대입하면 되니까 얼마?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얘를 계산하면 240분의 4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얼마? 283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적분 30번까지 딱 다 살펴봤고요. 우리 이어서 선택 과목 기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선택 과목 기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28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p가 1보다 크거나 같고 fx가 x 플러스 a의 제곱일 때 자 포물선과 관련된 문제다. 그쵸? y제곱은 4x. 자 초점 1,0. 자 표현 한번만 해볼게요. 1,0.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쫄지마. 얘는 자 p였는데 초점이 p,0이었는데 걔가 x축의 방향으로 fp,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아 얘는 p 플러스 fp, 3 이렇게 잡을 수 있겠더라. 그죠? 근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요 밑에 있는 내용이 뭔지가 중요하지. 자 AF1은 AF2. 자 A가 이 두 개의 포물선이 만나는 교점인데 AF1과 AF2의 길이가 같도록 하는 P가 오직 한 개가 되도록 해야 된대.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이거 교점 구한 다음에 거리 계산하는 게 아니라 포물선은 무엇을 이용해야 돼? 당연히 준선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야 되겠지. 그래서 준선을 그어 볼 거예요. 이 C1의 포물선에 해당하는 준선이 이렇게 생길 거야. 그치? 그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봐봐. 이 F1에서 A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포물선의 성질에 의해서 요 준선까지의 거리랑 동일하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렇게 길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 F2에서 A까지의 거리와 A에서부터 이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얘기는 이건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 이 위에 있는 요 포물선 C2의 준선이 바로 뭐랑 동일하더라? C1의 준선과 동일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더라. 이해되니? 요 성질에 의해서. 따라서 C2의 준선은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 원래 마이너스 P였는데 그쵸? 원래 마이너스 P였는데 X축의 방향으로 FP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 위치는 마이너스 P 더하기 FP가 될 거야. 근데 그 값이 뭐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1이랑 똑같다는 얘기니까 우리 요거 토대로 식 정의하면 되겠더라. 자, FP는 뭐예요? P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P는 얼마? 마이너스 1과 같고요. 그치? 자 그러면 요거 식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P제곱 더하기 2AP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P
더하기 1은 0이고요. 자, 그러면 P에 대한 2차식으로 바꿔주면 P로 묶자. 2A-1 더하기 A제곱 플러스 1은 0. 자, P가 오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했으니까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되고, 그렇죠? 0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판별식 계산하면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4는 0. 따라서 A는 얼마다? 얘 어차피 사라지니까 4A는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겠더라. 괜찮죠? 자, 요거에 해당하는 보기 찾아주시면 되고, 우리 이어서 29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29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29번의 문제 상황은 요래. XYG 평면에 XYG 이렇게 나와 있고, 9S1이 0,0,1을 중점으로 가지고 구의 중심으로 가지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9다. 얘는 0,0,-7을 가지고 반지름의 길이가 7인 9다. 그러니까 이게 접하는 형태야. 지금 둘 다 9가. 자, 이런 상황에서 A가 루트 5, 0,0 그러니까 A가 대강 한 요 정도에 있을 텐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3차원은 절대로 3차원 상태로 문제를 풀면 너무 복잡해서 안 풀려. 아예 계산 자체가 안 되고 여러분들 보는데 더 헷갈리기만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2차원으로 바라볼 줄 아셔야 된다. 따라서 요 모양을 2차원으로 해석해보자. 그래서 자, 3차원을 2차원으로 바라봅시다.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표현해 볼게. 자, 요 방향으로 바라볼 거예요. 어차피 A라는 점이 루트 5, 0,0이니까 X축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Y축을 제거시키고 Z축이랑 X축만 나타내 볼게요. 그래서 자, 저렇게 바라보자. 그러면 큰 9부터 그릴게요. 자, 큰 9는 반지름의 길이가 7인 원이고요. 그치? 이렇게 바라봤으니까. 자, 이 원이 당연히 요 위에 축에 접해 있어야 된다. 그죠? 여기가 지금 X축인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가 G축이고요. 조금만 더 위로 갈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위에 9가 하나 접해 있으니까 요거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9 여기 위에다 하나 그려봅시다. 그럼 요거 반지름의 길이는 2, 여긴 반지름의 길이가 7. 자, 이런 상황에서 루트 5, 0,0 저 y좌표가 없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루트 5, 0이라고 잡고, 그렇죠? 여기를 a라고 생각해보자. 자, 그랬을 때 이 점 a가 gx 평면에, 그러니까 gx 평면이 요 평면이야. 요 평면에 수직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리고 9S1과 접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접하는 거야. 그거를 뚫고 지나가는 걸 직선으로 확인해 보면 어떻게 접하는 거야? 이렇게 접하는 거라고요. 좀 더 붙일게요. 루트 5, 0이니까 조금 더 가깝겠지? 자, 이런 식으로 붙은 거라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 알파라는 게 이렇게 지금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직선으로 바라보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2차원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평면 알파가 우리가 지금 나타냈으니까 이 요거와 관련된 관계식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더라. 왜? 자, 이렇게 자르면 당연히 수직이죠. 그치? 여기도 9S2의 중심, 여기는 9S1의 중심. 그랬을 때 반지름의 길이는 2야. 여기가 2고요. 자연스럽게 여기는 일단 당연히 루트 5가 되겠지. 이렇게 길이 같으니까.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얘도 똑같이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수직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생기는 요만큼의 길이 있지.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겠어? 새로 생기는, 밑에 보면 문제 보시면 요 9S2랑 평면 알파가 만날 때 생기는 원을 C라고 했죠. 그래서 평면 알파랑 그리고 9S2 얘네 둘이 만나는 것을 우리가 생기는 원이 C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인 거야. 그리고 이렇게 원이 생기겠지. 이렇게. 그렇죠? 그걸 우리가 2차원으로 바라보니까 이게 지금 직선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다? 그 원 C의 지름이 되겠다. 그래서 이게 원 C의 지름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 C에 관련된 성질들을 알아내야 되니까 이 지름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위에 있는 조건들이 많고 밑에는 조건이 너무 없어. 다시 말해서 이 위의 조건들을 토대로 밑에 조건을 얻어내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가 우리가 7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여기가 7이라는 건. 여기도 7. 근데 얘를 봐봐. 요 큰 삼각형을 보면 이 위에 요 직각삼각형이랑 요 아래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닮았다. 그쵸? 그러면 여기가 7이니까 실제로 이 친구의 길이는 2에서 7이니까 얘가 9가 되고요. 내가 뭐만 안다면 요 길이만 안다면 요 길이 대 요 전체 길이 요 2 대 요 길이에 비해가지고 우리가 요 길이를 찾아낼 수 있고 요 길이를 찾는다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요 길이 다시 말해 원C의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요 길이만 어떻게 내가 구할까? 그것만 생각해 보면 되니까 요거를 내가 A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과 요 큰 요 삼각형 있지? 닮았지? 어떻게 닮았어? 자 2 대 A는 요 2는 요 아래 루트 5에 해당하고요. 요 A는 요 큰 빗변에 해당하니까 그 빗변을 내가 네모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네모는 2분의 루트 5A고요. 그러니까 요게 2분의 루트 5A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2분의 루트 5A 마이너스 루트 5다. 그쵸? 요렇게 길이는. 자 그러면 요게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자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 2분의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4는 A 제곱 이렇게 식 적을 수 있고요. 식 적어 봅시다. 그러면 5 곱하기 4분의 A 제곱 다 계산이야. 마이너스 A 플러스 1 플러스 4는 A 제곱. 자 계산하면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9는 0이고요. 조금만 더 계산해보자. A 제곱 마이너스 20A 더하기 36은 0이고요. 그러면 4, 9, A를 만족하는 지금 18이면 되겠네. A가 18 또는 2인데 2는 될 수가 없어요. 요 길이가 2잖아. 요 길이가 2잖아. 그러니까 A는 2보다 조금 커야 돼. 그러니까 A 값이 18이 되겠네. 괜찮죠? 아, 그래서 요 길이가 우리가 18이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요 길이 대 요 길이, 전체 길이의 비는 뭐가 된다? 18 대 27이 되고요. 18 대 27은 얼마야? 그냥 2 대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 2 대 3인데 여기가 2니까 여기에 뭐가 되겠다? 3이 되겠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더라. 오케이. 그럼 여기가 3이니까 여기 7이고 여기 3이니까 7, 7, 49 빼기 9. 이게 얼마다? 원C의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10이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C의 넓이는 얼마가 되겠다? 40파이가 된다는 건 일단 알겠네. 괜찮죠? 자,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자, 우리가 결국 구하고 싶은 게 원C의 넓이가 아니라 문제 조금 더 읽어봅시다. 자, 원C 위의 점 중 Z좌표가 최소인 점을 B라고 하고 최소인 점, Z좌표가 최소인 점이 여기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를 B라고 하고 그렇지? 요 B를 9S2와 점 B에서 접하는 평면을 베타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접하는 평면, 여기 지금 베타인 거야. 이 평면이. 당연히 이게 직선으로 보이겠죠. 평면이지만 우리는 지금 2차원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베타라고 했을 때 이 원을 어떻게 하겠대? 이 평면 베타에 정사형시키겠대 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이 원의 넓이를 여기에 정사형시키는 거니까 이게 90도로 딱 떨어지게 만들면 되고, 그럼 요만큼의 뭐가 각도, 즉 요 원의 넓이에 얼마를 곱해주면 된다?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겠다. 다시 말해 우리가 원하는 정사형 넓이, 그걸 내가 S라고 할게요. 그 S의 넓이는 뭐가 되겠다? 40파이에서 뭐를? 이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이 세타가 그럼 도대체 뭐냐? 아, 이 베타라는 평면이 9S2의 접하니까 요만큼의 각도가 뭐고 90도가 될 거고요. 맞니? 그러면 이게 세타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다. 그럼 우리가 세타에 대한 관계식을 여기서 얻어낼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적을게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뭐야? 코사인 세타죠. 그죠? 자, 얘가 얼마다? 7분의 3이니까 사실 얘가 뭐랑 똑같아? 코사인 세타랑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다? 7분의 120파이 이렇게 되겠더라.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게 P 더하기 Q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다? 120이랑 7 더한 127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9번까지 풀어봤고요. 마지막 30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30번 문제 마지막 문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위에 있는 조건들을 살펴봤더니 AX 요거는 보니까 얘의 거리가 2다. 얘의 거리가 2다.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 그치? 그럼 A를 중심으로 얘가 원이 그려질 거고 거리가 2로 일정할 테니까. 그죠? 그럼 내가 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더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로 원을 그릴 수 있겠다. 그쵸? 이렇게. 그러면 이 x라는 애는 요 원 위만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 얘 조건들은 무조건 다 만족하겠지. 그치? 그래서 x의 위치는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런데 OX, 얘의 거리가 2보다 크거나 같대. 벡터가 지금 크기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O의 위치가 여기잖아. 그치? 그러면 요런 애들은 x가 여기에 놓여 있으면 OX 벡터의 크기가 2보다는 작아질 테니까 우리가 만족하는 OX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겠지. 여기 포함 이런 식으로 여기 x가 되겠다.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다. 그래서 x의 위치가 결국 어디로 놓이게 되겠다? 여기로 요 주황 색깔 위로 움직이게 되겠다. 여기 조건으로는 요걸 얻어낼 수 있는 게 끝이다. 그쵸? 자, 그럼 넘어갑시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다음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할 건데 자, 똑같은 상황을 그릴게요. 자, 우리가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을 알고 있냐면 자, 마이너스 2,2 여기가 A 2,2 B 자, 그랬을 때 여기 아래는 안 그려지고 우리 위에로만 그린다. 그쵸? 위에로만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여기만 움직여요. 여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x의 위치를 우리가 표현을 해놨을 때 u 벡터가 단위 벡터다. 그쵸? 1,0 그러니까 요 방향이에요. u 벡터. 자, 근데 OP 벡터랑 U 벡터를 내적하고 OQ 벡터랑 U 벡터를 내적했는데 결국 우리가 내적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지금 이거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OP 벡터랑 U 벡터는 요 방향이야. OP 벡터가 만약 요 방향이면 그러니까 요 Y축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이면 얘는 무조건 양수값이에요. 그치? 근데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Q도 요쪽 방향이어야 돼. 반대로 P가 만약에 이쪽 방향이면 OP 벡터 내적 U 벡터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여기로 떨어지니까. 그리고 얘는 그러면 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Q가 이쪽에 놓여 있어야지 이 조건을 만족하더라. 따라서 P랑 Q가 둘 다 여기 쪽에 있거나 이런 식으로 혹은 P랑 Q가 둘 다 이쪽으로 놓여야 되더라.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쪽으로 다 몰려 있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몰려 있어야 돼요. 근데 PQ 벡터의 크기가 뭐래? 2래. 그러니까 요 거리가 2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요 거리가 2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A가 원의 중심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무조건 2인 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게 뭐야? 정삼각형이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B의 중심으로부터 얘까지의 거리는 2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뭐다? 정삼각형이 된다. 즉 PQ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정삼각형 형태로 계속 이렇게 움직이거나 여기 왼쪽으로 와가지고 PQ의 형태가 이렇게 정삼각형 유지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런 형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OY 벡터가 뭐래? OP 벡터 더하기 OQ 벡터래. 그러면 여러분들 OP 벡터랑 OQ 벡터를 이거 한 번에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OP 벡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OB 벡터를 거쳐서 OP 벡터로 간다. 그쵸? OB 벡터 더하기 BP 벡터. 마찬가지로 OQ 벡터는 OB 벡터 더하기 OQ 벡터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요 오른쪽만 내가 가져와 볼게. 자, 오른쪽만 가져오면 자, 왼쪽도 똑같아요. 자, 요거 원을 조금 축소할게요. 보기 좋게.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진 형태야. 지금 접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얘를 OB 벡터가 P랑 Q에 둘 다 들어가 있으니까 OB 벡터가 두 개 더해지고요. 그치? 그 다음에 BP 벡터랑 BQ 벡터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 OB 벡터 더하기 BP 벡터 더하기 BQ 벡터. 그럼 BP 벡터랑 BQ 벡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BP 벡터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 근데 얘네가 지금 60도를 이루면서 가고 있다. 즉 얘네들이 더해지면서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럼 실제 얘네들이 도달하는 곳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다.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점은 요 점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가 30도고 얘가 30도니까 얘가 120도가 되고요. 여기가 길이가 2고 여기가 2니까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24 마이너스 2배 2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120도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날리면 10이니까 2루트 3이 된다. 그쵸? 그래서 여기 보라색의 요 길이가 2루트 3짜리가 돼요. 그럼 봐봐. P랑 Q는 얘네들이 이렇게 막 돌잖아. 이렇게 돌잖아. 그럼 제일 최저로 맨 밑으로 내려갈 때가 언제야? P가 이렇게 내려가고 Q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때가 제일 아래에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럼 제일 아래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어야죠. Q가 여기 있을 때. 그쵸? 그럼 얘네들이 더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고 실제 얘네들이 가는 방향은 이 방향이 된다. 그쵸? 여기 얼마야? 30도죠.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각도가 30도야. 아,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쭉 도는 거야. 2루트 3의 크기로. 쭉 도는 거야. 어디까지? 또 돌아서 얘가 제일 커질 때가 언제야? 제일 왼쪽으로 할 때가 P가 여기고 60도를 이루게 여기가 Q를 딱 잡으면 여기죠. 그치? 그러면 맨 왼쪽 이렇게 잡으면 얘가 가는 방향은 이렇게 가죠. 이것도 보라색으로 표현할게. 그쵸? 그러면 요만큼의 각도도 또 30도야. 다시 말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3이 원인데 원을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요만큼의 각도만 그리겠다는 거야. 그럼 실제 요만큼의 각도가 얼마예요? 지금 보면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가 30도, 여기가 30도야. 그치? 그럼 30도가 6분의 파이니까 얘네 줄 합치면 3분의 파이. 얘는 2분의 파이잖아. 그쵸? 그럼 2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가 얼마야? 6분의 4파이 3분의 잠깐만. 말이 안 되네. 3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니까 끝이 되니까 계산이 안 되네요. 그쵸? 6분의 3, 6분의 2, 6분의 5파이다. 그쵸? 그러니까 전체 2파이에서 6분의 5파이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러니까 요만큼의 각도는 2파이 백 6분의 5파이. 그 얼마지? 6분의 7파이가 되겠네요. 따라서 요만큼의 둘레의 길이는 얼마겠다? 부채꼴의 넓이에 의해서 R 세타가 되고 R이 2루트 3, 얘가 6분의 7파이니까 2루트 3 곱하기 6분의 7파이가 되고 이거는 반대쪽도 똑같은 상황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곱하기 2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실제 Y가 이루고 있는 도형의 길이가 구해지게 되더라. 그래서 요거 마저 계산해 봅시다. 자, 3이면 3분의 14 루트 3파이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결국은 P 더하기 Q니까 얼마? 17이 되겠더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 과목 해설 강의까지 다 완료를 지었고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 우리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던 총평에서 얘기했던 얘기들 꼭 잊지 마시고 우리 마지막 수능까지 화이팅 달려보도록 합시다. 네, 수고하셨어요.